우선 아토피 피부염 증상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 가려움증이에요. 간혹 가다가 안 가려울 때도 있는데 보통 한 80~90%는 다 가려움증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려움증이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이 아토피 증상이 가면 갈수록 피부색의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피부 톤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백인들은 보통 밝은 피부색으로 변하고요. 핑크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어두운 피부색 이제 남쪽으로 사시는 분, 뭐 필리핀,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갈색, 보라색 그리고 회색 등으로 변화를 해요. 보통 이제 큰 증상들이 두드러기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저렇게 각질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나이마다 증상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영유아는 보통 이제 영유아부터 2살까지는 보통 팔, 볼 이쪽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나타나고 기저귀 쪽은 보통 이제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기저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게 낫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통 아토피는 아니고요. 다른 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닥터를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셔서 그거는 이제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어른들은 보통 목이나 팔꿈치 안쪽, 그 다음 무릎 뒤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목도 가능하고요. 눈이나 가능하고요. 저쪽 오른쪽 끝에 두 사진이 이제 눈에 이렇게 아토피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무릎 뒤에 아토피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케니피케이션이라고 아토피를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계속 긁게 되거든요. 그게 긁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걸 라이케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코끼리 피부처럼 이게 피부가 갈라지거나 두꺼워져가지고 빠른 시일에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렇게 가게 되면 저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크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 아이한테 많이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나이가 성별에 상관없이 분포가 돼 있고요. 60, 70 대신 노인분들도 오셔가지고 나는 평생 알러지도 없고 평생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기나 해서 제가 이거 아토피라 그러면 안 믿으세요. 오셔가지고 나 이 나이 때 아토피 걸리는 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상관없이 걸리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토피는 위험 인자가 있는데요. 이제 유전으로도 좀 있고요. 가족분들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셨거나 그 전에 아니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아토피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가량이 가족력이 벌써 있으세요. 그 다음에 환경 요인도 중요한데요. 그 환경 요인이 춥고 건조한 기후, 도시, 그리고 공해, 캘거리죠, 딱. 제가 밴쿠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많이 못 봤는데 캘거리 오니까 정말 많아요, 아토피가. 이게 건조하고 춥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환자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캘거리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다가 뭐 필리핀에 오신 분이나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간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보통 가셔가지고 한 2~3달 지내시고 하면 다 나으셔 오셨는데 또 오셔가지고 컴플레인 하세요. 또 아프다고 또 이게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때 이제 농장이나 강아지, 해충들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좋아요. 아토피에는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바깥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거나 뭐 놀이터에서 뭐 좀 흙 좀 만지고 좀 먹고 해도 나중에는 면역에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물 경도도 있는데요. 이것도 캘거리도 포함되는 건데 이게 물이 되게 딱딱하다 그러죠. 하드한 물이 있죠. 그게 아토피 피부에는 더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밴쿠버 제가 살던 데는 이제 물이 좀 소프트하다 보니까 이런 아토피가 조금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증상.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은 거의 다 임상 진단이 되고요. 저희가 보고 이게 아토피다 아니다 한 90% 정도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가끔씩 가다가 다른 피부 질환과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바이옵시라고 그 피부를 빼내서 그다음 조직 검사를 하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피 검사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피 검사 진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IgE라고 알레르기 면역 글로빈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이제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IgE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거는 꼭 아토피가 있다, 이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아토피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알레르기나 있고 다른 아토피 질환이 있으신 분은 보통 이 IgE가 높게 나오셔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더워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아토피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건조한 게 안 좋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하고 근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러면 안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날씨에 지속적인 노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 노출되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하면 또 그런 식으로 보면 많고 이건 아토피만 아니고 urticaria라고 이렇게 하이브처럼 이렇게 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겨울에 안에서 있다가 따뜻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두드러기 나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화학적 비부나 청소용 청소용품을 사용하면 아토피에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 올게닉이나 내추럴 프로덕트 이런 거 케미칼이 좀 적은 거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어머님들은 별로 안 오셨는데 어린아이 계시신 분들은 진짜 어린 아기들은 보통 바스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목욕시킬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하라고 그러고요. 너무 많이 하면 물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건조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어린 아기들은 엄마 자궁에 있을 때 물속에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탁 나오니까 너무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토피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욕은 일주일에 2회, 그 다음에 비누도 쓰지 말라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비누 안 쓰시는 게 차라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향수 사용하고 하시면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 종류나 그 다음에 석유염료로 만든 섬유들 있죠, synthetic fiber. 그거는 아토피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웬만하면 내추럴한 걸로.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토피 피부염만 아니고 다른 이제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려운 피부 질환들이 많아요. 뭐 아토피나 소라이시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긁으면 몸에서 리액션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케미칼이 생기고 그 케미칼이 더 가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긁는 게 중요한데 이걸 그러면 이거 너무 가려운데 어떻게 안 긁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딱 한 달 정도 안 긁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제 병원 약을 처방해 드리죠. 그게 바른 연고나 아니면 먹는 약이나 우선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그런 약을 써서 최대한 안 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긁기 시작하면 우선 피부가 스스로 확실히 또 좀 낫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tch scratch 사이클을 줄여주기 때문에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훨씬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은 보습 크림이나 연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연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테로이드를 싫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테로이드 이유가 한 10년, 20년 전에 피부과 의사들이 약간 이제 대대적으로 환자들한테 얘기를 했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는 나쁘다 무조건. 근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연구가 했는데 스테로이드는 강하게 짧은 기간에 쓰는 게 피부 질환이 빠르게 없앨 수 있도록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제일 약한 거 원한다고. 그래서 그럼 얼마나 쓰셨나? 그러면 뭐 한두 달 이렇게 쓰셨다 그러는데 스테로이드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피부가 얇아져요. 그래서 오래 쓰시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센 스테로이드로 짧게
써서 피부 질환을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 피부 이게 엑지마가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 받았는데 나 이거 지금 한 달째 썼는데 경과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 다른 환경 요인도 있죠. 뭐 보습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뭐 샤워를 너무 많이 하시거나, 뭐 다른 케미컬 쓰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크림을 제대로 안 쓰세요. 손가락 저 끝에 한 마디에 이렇게 짠 그 양이 손 두 있죠. 한 면, 두 면. 요게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위험하다고 조금 써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면 효과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연고나 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ETC 스크래치 사이클 중에서 간지러워서 끓기 시작하면 히스타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히스타민제 연고나 약을 드릴 수도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이제 UV 라이트 테라피라고, 이거는 그 약간 생긴 거는 태닝 부스처럼 생겼어요. 가면. 근데 이제 태닝 부스는 그 웨이블랭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햇빛이랑 비슷한데 UV 라이트는 그 웨이블랭크 중에서 불필요한 웨이블랭크는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 웨이블랭크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게 약간 그 면역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라이트 테라피는 그 몸에 안에 들어가서 옷 다 발가벗고 들어가세요. 알몸도 들어가셔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함으로써 피부에 면역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냥 먹는 약으로 면역 억제를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마지막 이제 옵션인데요. 만약에 UV 라이트를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3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시긴 한데 일주일에 3번, 3개월, 4개월 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럼 면역 억제제로 가는 건데, 면역 억제제는 굉장히 잘 듣긴 해요. 근데 문제가 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 UV 라이트는 피부에만 면역을 억제를 하는데, 먹는 약은 이제 모든 걸 다 면역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기 전에는 이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쓰기는 하는데, 그럼 피 검사도 하셔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걸 다 하시고 나서 간 검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해요. 그럼 패밀리 닥터 우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리퍼럴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저희 클리닉 리주비네이션은 저처럼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워크인도 받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시고 싶으시면 워크인도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보통 웬만한 피부 질환을 다 커버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났다. 그러면 이제 같이 있는 그 피부과 전문의한테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너가 좀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트랜스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 알버타가 뭐 다들 이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알버타가 스페셜리스트 만나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되게 사우나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피부에는 최악이에요, 그게. 네, 사우나 하시고 증기, 건식, 그 다음에 핫터브, 피부에는 가장 안 좋으세요. 소독약 바르면 그게 알코올성이라서 소독약이 날아가면서 몸을 더 건조시키거든요. 아마 증상이 더 심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로션을 바르는 게 좋아요. 로션도 이렇게 짜는 로션 말고 이렇게 텁에서 뜨는 로션 있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베슬린을 보통 제일 좋긴 한데, 베슬린은 근데 사람도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니까 못 쓰시는데 뜨는 거. 보습 제일 중요하고요, 우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샤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비누는 쓰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심해진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바르셔야 되고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괜찮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궁이 물속에 있다 나와서 건조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부모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이거는 그냥 뭐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은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크기를 기다리시면서, 아토피는 그리고 없애는 게 불가능해요. 관리밖에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